방 안에 있는 모든 개체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글쎄요, 몇 억 단위는 나오지 않을까요? 보편적인 릴리는 많이 비싸진 않은데 네. 굉장히 하얀색이 잘 표현이 된 그리고 옆구리 패턴이 많이 없어진 아이들은 몇백, 천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 아이는 이제 아잔틱은 기본적으로 값이 좀 비싸요. 그래요? 예. 네. 최고 많이 나갈 때는 성체 수컷 같은 경우는 5, 6천에도 거래가 됐었죠.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제 나이에 솔직히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걸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할 수 있다는데 처음에 굉장히 신기했어요. 또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키워서 좋고.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나이는 지금 50대고요. 이제 파충류 브리더 사업을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브리더가 뭐예요? 브리더라는 거는 이제 생물을 키우고 네. 번식하는 거를 하시는 분들을 브리더라고. 지금 가정집에서 지금 어떤 걸 키우고 계신 거예요? 파충류 중에서 크레스티드 게코라는 네. 그 파충류 종류를 키우고 있고 부치류라는 게코의 일종인데 네. 그걸 전문으로 브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의 얼굴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랑 이제 입문했을 때부터 같이 있던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는 이렇게 생긴 도마뱀입니다. 이게 지금 다 자란 성체의 모습이에요. 벽에 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사람한테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잘 이렇게 붙어서 있을 수 있는 부치류라는 도마뱀들이 있어요. 그 네. 종류의 한 종류예요. 그 많은 파충류 중에서 크레를 키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크레가 너무 귀엽고 예뻐가지고 입문을 했거든요. 우리가 도마뱀 하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굉장히 네. 귀여워요, 애들이. 그리고 키우기도 굉장히 쉬워요, 이 아이들은. 그리고 또 색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제가 보여드린 아이는 하얗지만 까만 아이도 있고 빨간 아이도 있고 그런 다양성들이 좋아서 크레를 선택하게 됐어요. 브리더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18년도에 입문한 것 같으니까 횟수로는 한 5년, 6년 된 것 같아요. 그럼 집에서 이렇게 사육장을 한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규모 있게. 예. 처음에 이제 조그맣게 방에서 이렇게 하다가 네. 점점 커져서 거기까지 나. 몇 마리 정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성체랑 네. 저희 집에서 태어난 베이비, 이쪽 베이비들 이게 젠데까 다 하면 한 500여 마리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그럼 한 마리로 시작하셨던 거예요? 예. 입문은 누구나 한 마리로 시작을 하죠. 거실을 거의 대부분 다 찾아오고 있으니까 예. 뭐 가족분들이나 배우자님이 이런 면에서 좀 불만이 있지 않을까. 저희 남편은 지금 저랑 같이 하고 있고요. 퇴근하고 오면 또 이 아이들 같이 관리하고 있고요. 네. 아이들은 다 성장을 해가지고 집에 잘 안 있어요. 그래요? 배우자분이 좀 같이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럼 처음에 크레를 키운다고 하셨을 때도 좀 긍정적이셨어요? 아니요. 나를 되게 이상하게 쳐다봤죠. 제가 이제 다 알아보고 샵에 가자고 했을 땐 좀 짜증도 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데리고 와서 한두 마리씩 키우는 거를 옆에서 보면서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보다 더 아이들이 더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요? 관리에 더 신경 쓰고. 그 네이버 카페가 크게 있더라고요. 파충류 예. 하시는 분들 그 보니까 이제 크레마다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뭐 몇백만 원짜리 아이도 있고 몇만 원짜리 아이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 가격이 결정되는 거는 약간 그때 시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작년 시세 다르고 올해 시세 다르고 이래서 이제 딱히 얼마라고 정해지진 않았지만 네. 가격이 정해지는 거는 이제 일단 모프라고 해서 저희가 유전적으로 이게 이렇게 유전이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친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나온 모프의 종은 좀 더 이제 가격이 나가고요. 거기에서 퀄리티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는 퀄리티가 있어요. 그 퀄리티가 기준이 이제 높아갈수록 좋아질수록 가격은 더 올라가고 보통 노멀한 아이들 그냥 번식용이 아닌 반려용으로만 키우는 아이들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저렴해요. 좀 퀄리티가 있는 아이들은 어떤 요소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 크레에서 퀄리티를 보는 기준은 등하고 옆구리,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을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는지 등이 이제 약간 퀄리티를 결정하는 기준이 돼요.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퀄리티가 있는 아이를 한번 보여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도 이렇게 되게 막 고퀄리스트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어서 네. 이제 현재 이 아이는 모프라고 해서 네. 이 까만색이 유전이 되는 그래서 가장 좀 인기가 좋은 인기가 좋아요. 아잔틱이라는 아이인데요. 그리고 이제 얘는 파충류라서 색이
이게 파이어 다운이라고 해서 색이 좀 떨어져 있을 때가 있고 파이어 업이라고 해서 자기의 최고의 색을 올릴 때가 있거든요. 아, 색이 이제, 변해요? 예, 그 최고의 색을 올렸을 때 네. 이제 얼만큼 색이 나오는지가 중요해서 이 아이는 이제 아잔틱은 기본적으로 값이 좀 비싸요. 아, 그래요? 예. 아이고 얘네는 점프하는 아이들이라 이렇게 점프해요. 이렇게. 근데 그래서 점프하면 다치지 않나요, 아이들? 아 얘네는 네. 자기들이 점프를 해서 도망가는 게 자연적으로 진화된 애들이라 네. 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아, 그렇게 그래요? 큰 문제는 안 돼요. 그게 얘네들의 생존수법이라. 요즘은 이런 아잔틱 까만 아이한테 네. 여기 하얀색 핀 있죠? 네, 이런 네. 게 얼마나 또 잘 들어가고 아, 또 옆에 이렇게 하얀색이라고 포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네.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에 따라 좀 더 이제 퀄리티를 나누기도 하죠. 이제 이거 모프별로 좀 다르긴 한데 가장 또 보편적이고 가장 사실 인기 있는 아이들은 네. 릴리라는 종이에요. 색이 하얗게 나오는. 네. 얘는 유전적으로 색을 도살하고 옆구리하고 배, 꼬리 이런 데를 하얗게 만드는 유전적인 모프를 가진 아이예요. 아, 그래서 보편적인 릴리는 많이 비싸진 않은데 네. 굉장히 하얀색이 잘 표현이 된 그리고 옆구리 패턴이 많이 없어진 아이들은 몇백, 천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럼 네. 아까 처음에 보여주셨던 아잔틱 있잖아요. 예. 그게 조금 가격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얼마? 아잔틱이 지금 조금 시세가 떨어졌는데 네. 최고 많이 나갈 때는 성체 수컷 같은 경우는 5, 6천에도 거래가 됐었죠. 지금은 한 그래도 1,000단위, 2,000단위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도 아잔틱이에요? 예. 이번에 새끼를 해칭했는데 네. 얘는 이제 핀이 되게 좋은 타입의 아잔틱이고 아, 그래서 네네. 이제 이 핀을 따라서 하얀 선이 많을수록 네. 좀 더 선호되는 개체죠. 제가 이제 한 마리 더 키우고 싶어서 또 데리고 왔던 애예요. 아, 그럼 얘는 얼마예요, 아잔틱? 얘 제가 아잔틱 제일 비쌀 때 데리고 왔던 제가 한 3천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아, 진짜요? 예.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 대표님께서 갖고 계시는 아잔틱 같은 경우 만약에 대표님께 3천만 원에 분양받고 싶다라고 하면 분양해 주시나요? 아마 지금은 얘가 그렇게까지 시세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엔 안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왜냐면 얘가 새끼를 낳으면은 보통 암컷이 한 번 낳는 새끼의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이 좀 계산이 돼가지고 값이 정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아, 그럼 한 번 새끼를 낳으면 몇 마리를 낳나요? 네. 늦가을부터 봄까지가 좀 시즌이거든요. 네. 아이들이 이제 메이팅하고 알을 낳는 시기인데 수컷하고 한 번 메이팅을 하면 한 달에 2개씩 알을 낳아요. 암컷마다 차이가 있는데 뭐 한 2차나 3차까지 그렇게 매달 낳고 끝나는 아이도 있고 막 10차까지 낳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평균적으로 한 5차까지 낳는다고 보고 암컷 하나당 1년에 알 10개 정도를 낳는다라고 평균적으로 보고서는 1년에 10개요. 예. 근데 그 1년에 10개 낳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퀄리티가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브리더들은 최대로 좋은, 가장 좋은 퀄리티의 아이들을 부모를 선별을 해서 아, 브리딩을 하죠. 궁금했던 게 이제 매니아들이 많이 하시는 분야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그들만의 니그처럼 네. 분양가는 정해져 있지만 아, 이게 실거래가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거래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인기 있는 아이들은 네. 그때 뭐 기다렸다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 진짜요? 예. 이번에 새롭게 나온 모프가 있는데 네. 그 세이블이라고 그런 아이는 제가 작년에 받을 때까지는 기다렸다 받았어요. 알 예약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조금 분양받기가 좀 나아졌는데, 그 세이브를 분양 받으실 때 네. 분양가는 얼마로 받으신 거예요? 보통 그냥 자동차한테 값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세이블이라는 새로 나온 모프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 아이는 아직 보급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싼 거죠. 사실 이 생물 값을 정하는 거는 구하기가 얼마나 쉽냐 안 쉽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 번식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때는 값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 근데 이거는 뭐 생물 쪽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메이팅을 하려면 네. 동일한 개체 세이블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얘는 고무성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일반적인 노멀한 암컷들하고 브리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 50%의 확률로 세이블이 나와요. 그래서 좀 더 비싼 것도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암컷이 비싼가요? 수컷이 비싼가요? 평균적으로는 암컷이 비싸요. 음, 그리고 암컷들을 훨씬 선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가 제일 좋은 한 마리의 숯은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최고가를 따지면 수컷이 비싸고 걔가 이제 가장 메인으로서 번식을 해줄 아이니까 그 외에는 보통은 평균적으로 암컷들이 비싸요. 분양가만 들었을 때는 파충류인데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게 국내에서만 이렇게 분양가가 높은 건지 아니 외국에서도 이렇게 크레가 인기가 많은 건지. 그 지금 크레 같은 경우는 네. 수출 수입이 되게 좀 활발하게 되고 있고 네. 예전에는 저희가 주로 수입국이었는데 요즘 이제 수출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이 분양가가 정해지는 거는 저희만이 아니라 해외 가격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죠. 그럼 이런 식으로 물을 몇 번 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저녁에 하루에 한 번 주고 있고 음. 조금 시간이 되시면은 아침에도 한 번 또 주시면 좋아요. 아, 근데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이거 먹이 주는 일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먹이는 이제 저는 혼자는 못 주고 네. 남편도 같이 하고 있고 저는 저희 아들을 알바로 쓰고 있는데 네. 이 아이들이 먹이를 매일 먹는 아이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먹이를 한 번 먹으면 2, 3일에 걸쳐서 소화의 시간을 가져요. 사실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밥 주는 것보다는 이 사육통 관리하는 게 더 힘들어요. 청결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요. 크레들이 통 안에 있기에 너무 통 자체가 좀 작을 것 같은데. 아, 예,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네. 이거 너무 학대 아니냐, 이 좁은 데서라고 하실 텐데 네. 사실 그 얘네들은 파충류이기 때문에 한 번 밥을 먹으면 며칠 동안 꼼짝 안 하고 자기 은신처에서 이제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더군다나 얘네 약체이기 때문에 네. 진짜 목숨을 걸고 한번 나와서 먹이를 구하고 들어가는 아이들. 그렇다고 너무 아이들 사이즈에 맞지 않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좁고 안락한 공간이 아이들한테 더 편해요.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약한 아이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분양가가 높은 아이들도 있다 보니까 혹시나 아이가 잘못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이런 리스크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그 약하다고 하는 거는 네. 그 적자 생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약한 거고 이 아이들 자체는 사실 보기보다 굉장히 튼튼해요. 제가 지금까지 입문하고 어떻게 수백 마리, 1000마리 이상의 아이들을 관리했지만 아파서 죽었던 아이는 손에 꼽을 정도로 별로 없어요. 근데 관리만 맞게, 환경에 맞게 해주시면 굉장히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그럼 대표님은 얼마를 갖고 오늘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저도 나름 고퀄의 아이로 한다고 해서 좀 비싼 개체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때 제가 170만 원짜리 아이, 아까 보여드렸던 제 입문 개체, 네. 170만 원짜리 아이, 그 다음에 뭐 아까 보여드린 250 주고 내려왔었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소소하게 아이들을 드리고 드리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좀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대표님 뭐 수입을 좀 여쭤볼 수 있어요? 분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자 방식이 다 다르긴 그쵸. 한데 저는 이걸 사진을 찍고 일일이 올려서 하는 거를 좀 잘 못해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 박람회 행사에서만 이렇게 좀 분양을 하는 편인데 그때 좀 크게 수입을 올리는 편이고요. 네. 1년에 제가 좀 따지면은 대기업에 좀 높으신 분들 연봉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또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또 새로운 아이들, 좋은 아이 있으면 또 저도 입양을 하니까 도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왜 배우자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지 알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 신랑 수입을 좀 뛰어넘은 상태고요. 통마다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예. 지금 이 개체 500마리의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네, 다 있어요. 저는 대표님께서 조금 더 애정을 두는 아이가 있을까요? 좀 저희 집에만 있는 새로운 타입의 아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새로 라인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 저한테 지금 가장 관심의 대상이긴 하죠. 지금 이 타입의 아이는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혹시 다른 분들도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좀 관심을 갖고 나중에 이제 브리딩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아이고요. 브리딩 궁극적인 목적은 우수한 개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니크한 개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혹시 대표님만의 이런 브리딩 방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브리딩에서는 그렇게 큰 노하우라는 게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좋은 부모 개체가 될 아이를 찾아서 얼마나 발품을 파느냐가 사실은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처음에는 키우는 방법에서부터 뭐 사육하는 노하우, 뭐 해칭하는 뭐 이런 걸 공부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 퀄리티를 보는 방법도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노하우라면 노하우. 얘기 듣다 보니까 대표님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파충류에 대해서. 저는 입문하기 전에도 키우기 전에도 한 6개월을 공부를 했고, 아, 키우기 전부터 공부하신 거예요? 예, 뭐 카페도 들어가고 단톡방 동호회 단톡방도 들어가고 해서 네. 이 생물을 다루는 거니까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직접 박람회 같은 데 가서 제가 만져도 보고, 내가 못 만지면 못 키우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결정을 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 중인데 지금도 끝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돈이 된다고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 파충류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 같긴 해요. 예, 제가 여기에서 이제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겪었는데 돈이 된다고 해서 돈만 보고 뛰어드는 분도 사실 계세요. 또 정말 너무 좋아해가지고 시작부터 하나하나 밟아가시는 분도 있고, 돈이 된다고 해서 들어오시는 분은 사실 생명력이 길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좋아해서 시작을 하시다 보면 취미가 어느새 나한테는 작은 부업도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생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당연히 따라야 되고요.